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고리원전 대형 사고 발생. 원자로 건물이 파손되고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비상사태입니다. 원전 밖으로 퍼져나가는 하얀 연기. 그 안에 죽음의 재로 불리는 세슘 137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똑같은 배출량입니다. 세슘 137은 과연 어디까지 퍼져나갈까? 사고 발생 23시간 뒤 서쪽으로 가장 먼 지리산까지 확산되고 47시간 뒤 북쪽으로 가장 먼 경북 영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확산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댕겨층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대기환경 모델링 센터가 기상청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방사성 물질 확산 모델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이라고 그래요.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순웅 센터장이 연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어느 정도 후쿠시마 사고의 방사능 배출량을 우리나라 2010년 3월 17일과 18일 당시 실제 기상 조건에 대입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는 고리에서 사고가 나도 편서풍 때문에 우리 내륙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 원자력 산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고리 같으면은 우리 서쪽 지역, 거제도 이쪽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확산돼 나가는 모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산맥에 흐르는 리사이드 쪽으로 이제 남풍이 불어서 이렇게 가면은 넘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에 트랩되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상이지만 고리 원전 사고의 피해 범위를 예측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어떤 이유인지 연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더 진전된 심층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리 원전 사고에 관한 또 다른 가상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간사이 가쿠인대 박승준 교수는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단체의 의뢰를 받아 고리원전 사고의 피해 규모를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원전 사고 평가 프로그램 세오코드. 체르노빌 사고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 시간과 거리를 공식에 넣어 피해를 예측했습니다. 고里原発の1号機で巨大な事故が起こった場合です。この場合、プサンの市街地の避難は難しいと政策的に判断をしまして、19km まではすぐに避難をする、2日間で避難をすると。そのような設定の場合に、プサンで1万7000人が急性障害で亡くなります。さらに50年間で85万人ががんで亡くなると、そういうふうに試算されます。その場合の経済的被害は438兆ウォンというふうに計算されました。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가정부터가 무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사고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이 실험들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어떤 원인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그 어느 정도 범위의 피해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자체도 아주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또한 한꺼번에 만일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보다 적어도 수십 배 더 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실질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고리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날 경우 시민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세 단계의 비상 등급을 정해놨습니다. 먼저 백색 비상. 방사성 물질 누출량이 미미해서 원전 건물 내부에 국한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청색 비상. 방사성 물질이 원전 밖으로 누출되지만 원전 부지 안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색 비상. 원자로 노심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적색 비상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된 지역이 바로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구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에서 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에서 30km입니다. 고리 원전 주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부산이 최대 21km, 울산은 30km, 경남은 24km입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들도 각국 실정에 맞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해놨고 범위를 더 넓혀 식품 제한구역까지 설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는 원전 사고에 대비한 구호 물품과 재난 구호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각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사고 원전 가까이는 현장 지휘센터, 자치단체에는 지역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상태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물이고 철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휘발돼서 날아갈 정도의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대피하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 아마 한 몇만 명 정도 대피시키는 데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그 따라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훈련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고.本大変です、大変です。はい。3号機、多分水蒸気だと爆発が今起こりました。 그날 이후 일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의 마을들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 후쿠시마에서 2km 떨어진 토미오카. 사고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선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흙포대가 쌓여가지만 처분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사선 수치 올려. 가까이 다가가자 방사선 측정기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파손된 건물들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 할 것 없이 온통 방사성 폐기물 더미. 복구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 측정기는 쉬지 않고 울려댑니다. 시간당 6.08 마이크로시버트. 자연 방사선량의 300배나 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맨 끝에 위치한 오다카 마을. 직접적인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대다수가 피난을 떠나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오다카역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백 대가 그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방사성 폐기물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書いてありますちゃんと屋外残地廃棄物でこの中には要するに壊れたものをしまうのですね。だけど大事なことはここにあるものは全部放射性廃棄物になるんです。それは高レベルか低レベルかの違いですね。오다카는 2016년 3월에 피난 지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과연 마을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本当に今のところはあんまり戻る予定はないみたいですね。はい。まあそのお店とかがちゃんとできれば戻ろうかなっていう人はいるみたいですけど、あんまり戻るって言ってる人はあんまりいないみたいですね。 사고 전과 다를 바 없이 조용한 마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마을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10万人以上の人がみんな逃げていった、あるいは逃げなくてはいけなかったので、でもここは来年から人が戻るからこうして人が入れますね。多くの場所はそうではなくて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로 실종되거나 숨진 사람은 모두 18,500여 명. 피난민 수는 22만 5천여 명. 피난민이 50만 명이 넘는다는 민간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재해 대비가 철저하다고 자부했던 일본. 정부는 침착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고 방제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리터 8.9 규모의 지진 발생. 곧이어 10m 높이의 지진 해일이 원전을 덮칩니다. 前例がないので、その逃げることを知らないっていうか、どこまで逃げていいかとかわか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前例がないので、でまあみんな1日2日でまた元に戻れるのかねと。でテレビ見れば日本政府は枝野官房長官がいや5キロ圏内いや10キロ圏内は安全ですよと、何ら問題ないですよっていうんで。
일본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예측하고 주민 대피 지역을 정하는 데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86년부터) 가동된 스피디 시스템. 지진 해일이 덮친 순간부터 가동을 시작해 하루 평균 50차례의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스피디가 측정한 결과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원전에서 50km나 떨어진 이다테 지역까지 날아갔습니다.